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불독 장현 기자입니다. 지방선거가 2달 남았습니다.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혼자 선거 캠페인하는 예비 후보자들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선거 있습니다만 지방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역민들 입장에선 굉장히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일꾼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민심은 어떤지 오늘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한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나와주셨고요. 진영익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가볼 곳이 이제 사천입니다. 사천. 지금 굉장히 뜨거운 곳이죠. 어떻습니까? 사천하면 항상 항공과 관련돼가지고 선거 때마다 뜨거운 곳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국가우주항공청과 관련돼가지고 인수위에서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뜨거운 곳이고, 또 대전에서는 오히려 자기 지역에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 뜨거운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국가우주항공청 때문에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사천인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사천을 다녀와 봤어요. 이 밖에도 사천 현안들 좀 많지 않습니까? 어떤 곳이죠? 사천은 이제 1995년에 이제 삼천포시와 사천 이제 통합이 됐는데요. 행정 통합을 아직 통합이 좀 되지 않았는데 그 대표적인 그 내용 갈등을 알려주는 게 이제 저희가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응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TV 프로그램. 예, 그렇죠.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가서 이제 사천과 삼천포가 통합을 할 때 명칭을 뭘로 해야 되냐. 그래서 웃긴다고 이제 칠천포라고 얘기 나올 네네. 정도로. 사천시, 삼천포시 둘 중에 정하지 말고 사천, 삼천포 이 둘을 더해가 칠천포 어떻습니까? 그 아직까지. 배우 김선균 씨가 맞습니다. 예, 김선균 씨가 이제 그때 이제 삼천포라는 예, 캐릭터로 이제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그 7천포로 하자. 발언이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지금 사천 지역을 다녀봤는데요. 사천 현장에서 저희가 봄꽃 소식과 함께 열어봤습니다. 보시죠.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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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목표 날리네. 봄이니까 봄이네.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맘에 들려오는 자작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자, 사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삼천포 대교공원인데요. 케이블카도 보이고 지금 남해도 딱 보이는 멋진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뭐 꽃피는 아까 오다 보니까 이제 벚꽃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꽃피는 지금 봄에 이렇게 삼천포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들 뭐 컨셉이 뭐 우리 진 박사는 워낙 이제 분홍색이 잘 어울리는 이제 뭐 새신랑이잖아, 새신랑. 네,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결혼한 오늘 새신랑. 벚꽃의 네. 색깔에 맞춰서 분홍색으로 맞춰 입고 야, 왔어요. 그렇구나. 저도 뭐 적당하게 분홍색은 약간 좀 입고 왔는데 아재 버전이고 우리 이 대변도 보니까 지금 뭐 이게 목도리인가요? 뭘 하나 하고 왔는데 이거 목이 어디예요? 근데 이거 목이 어디예요? 근데 여기 있습니다. 머플러인데 제가 목이 짧아서 머리와 목과 몸이 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혹시 시청자분들 착각하실까 봐. 어디쯤인가는 어쨌든 목이 있다는 여기, 얘기네. 여기, 여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사한 봄을 맞아서 지금 분홍색 버전으로 그리고 벚꽃 엔딩의 음악과 함께 이렇게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사천에 왔는데요. 자, 여기 사천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바다가 보이는 영화관이 여기 있어요. 네네. 매 땡박스라고. 아, 그다음에 여기 뒤에 케이블카가 있고 네네. 이 두 개가 저는 가장 떠오릅니다. 아, 그럼 바다가 보이는데 예. 영화를 안 보고 바다를 봐요? 저는 순수하게 영화를 좋아하는 마음보다 네. 커플석에 있어서 집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여기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어쨌든 연애 시절에 예, 온 바다가 보이는 영화관이었군요. 예. 가봤어요? 우리 진 박사는? 아,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뭐 아내한테 영화관 안 가도 평소에 잘해주기 때문에 굳이 여기 가서 할 필요 없다. 근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굳이 이제 바다가 보이는 영화관에 가지 않더라도 최근에 결혼에 꼬리한 진 박사와 바다가 보이는 영화관에 한 2대 4년 차 되면 여기 올 거예요. 한번 4년차 되면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 박사는 또 사천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아, 저희는 아무래도 놀러 오고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연육교 네네. 하고 역시 케이블카 이게 케이블카. 가장 네. 많이 기억에 남죠. 사천하면 생각나는 게 그렇고 저는 사천하면 쥐포가 생각나요. 쥐포가. 그렇죠. 네. 예. 쥐포 중에 이게 그냥 쥐포하고 약간 다른데 알포라고 있어요. 네. 이 쥐고기 쥐치를 이게 저 많이 조미하지 않고 이렇게 쫙 근데 굉장히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쥐포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 올 때마다 좀 사는데 오늘도 한번 구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희 끝나고 먹습니까? 일단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이게 삼천포 와서 또 이 말을 하면 주민들이 좀 약간 언짢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졌다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네. 그런 말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네.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이 말의 유래가 네. 뭐 사실 한 서너 가지 정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유력한 얘기가 예전에 이제 그 삼랑진에서 이제 진주까지 가는 열차가 있는데 그 열차가 이제 진주까지 가는 객차와 그리고 이제 다시 삼천포로 빠져나가는 이제 객차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게 아마 지금 진주 가자동에 있는 네네네. 계양이라는 될 거예요. 계양. 그곳에서 이제 열차가 갈라지는데 이 진주로 가야 될 분들이 잘못 이제 객차를 타가지고 이제 삼천포로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뭐 삼천포로 빠졌다 이제 약간 지역 폄훼 발언 이런 얘기들 때문에 주민들이 좀 언짢아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많았죠. 부정적인 어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뭐 방송사에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에서 삼천포로 빠진다 이런 워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그렇죠. 항의한 것도 있던 것 그게 같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예. 그 S본부의 뭐 드라마에서 예, 맞습니다. 예. 이 삼천포에 빠졌다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사천시가 맞습니다. 이 이제 방송사에다가 이런 표현을 좀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제 한 8번인가 이렇게 이제 항의 사연도 보낸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우리 진 박사도 오다 보니까 바다에서 사진도 찍고 너무 이쁘다고 맞아요. 그러는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게 매력적인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천에 삼천포의 매력에 빠져들다. 사천에 흠뻑 빠져들다. 예. 이렇게 좀 표현을 한다면 오히려 좀 자부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네. 네, 흠뻑 빠져야겠어요. 네, 앞으로도. 오늘 흠뻑 한번 빠져봅시다. 자, 그리고 사천하면 생각나는 역대 선거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조금 가슴 아픈 지역 주민들께 가슴 아픈 선거인데요. 그 초대 시장이면서 2대 시장에 당선된 하일청 전 이제 시장께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게 무소속이셨어요. 그래서 입당을 하면은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셔서 서울 이제 가시다가 이제 유고하셨어요. 3개월 만에 유고를 하셨어요. 교통사고로. 예, 네,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또 보궐선거를 치렀는데 그 다음 당선의 정만규 후보가 이제 시장이 되셨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 한 시장 임기에 2대 시장 임기에 무려 보궐선거를 2번이나 치르는 그렇죠. 좀 안타까운 선거가 좀 기억이 납니다. 민선 2대 4년 임기 중에 시장이 3번, 예, 맞습니다. 3명이나 바뀌는 예.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우리 진 박사는 이쪽 지역에 선거 어떤 게 기억날까요? 저는 강기갑 전 의원님이 생각이 네네. 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수가 강세인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 한 200표 차도 안 되게 그때 당선이 네,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18대 총선이었던가 그런데 그 이방호 후보하고 이제 그때 경합을 했어요. 그래야 말 그대로 200표가 채 안 되는 그 표 네네네. 차이로 가까스로 이겼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강기갑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사실 좀 역할들이 좀 많았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네. 근데 독특한 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네. 같아요. 일단 수염이랑 그다음에 한복 입고 의정 활동하는 것도 사실 뭐 매력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공주 부양설. 네. 예. 국회의장실에서 그 원내대표단 모임을 하는데 이게 농민들의 어떤 문제들을 이제 계속 좀 건의했는데 이제 반영되지 안 되니까. 않으니까 이제 몸으로 이제 저항했던 맞아요. 그런 역할들도 있었죠. 자, 그러면 오늘 민심 탐방을 지금 하러 가봐야 되는데 우리 진 박사는 어느 쪽으로 민심 탐방? 저는 사천권에 한번 가볼 생각인데요. 네. 아무래도 우주항공청에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는데 조금 민심을 많이 알아볼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좀 청년 분들도 네.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네, 사천은 과거 이제 사천군인데 거기는 이제 읍면이 있어요, 그죠? 읍면이 있는데 지금 인구는 아마 거기가 6만 7천 명이라고 해서 이제 삼천포권보다 훨씬 인구가 지금 많은 삼천포권이 한 제가 알기로 4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훨씬 더 많아졌던 이제 그런 맞아요. 것이죠. 그쪽에 민심을 들어보려고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이 대변은 삼천포권 그렇지. 민심을.
삼천포를 갈 수밖에 없는 게 구 삼천포 권역을 네. 거기 계신 어민도 보고 그다음에 상인분들 보고 네. 농민분도 만나면서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당시에 95년 행정 통합할 때만 하더라도 이 삼천포시가 훨씬 시세가 컸어요. 네. 사천군보다. 그런데 이제 통합하면서 명칭을 이제 사천으로 가져가게 됐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 삼천포권에는 전부 동명을 쓰는데 삼천포라는 행정동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뭐 학교라든지 뭐 다리 이름이라든지 음식점들은 많은데 행정동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렇게 특이한 일들이죠. 네, 그래서 삼천포권의 민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민심 탐방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심 탐방 프로젝트 정치하는 불독 정독. 자, 다녀오세요. 네, 따라오세요. 다녀와요. 네, 사천에 이렇게 지금 현안들이 많습니다. 챙겨봐야 될 일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인물들도 많은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그 강기갑 전 의원 그 공중부양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강기갑 전 의원이 평소에 이제 국회 재선 의원인데 이 농민 관련 이 정책들 그리고 법안들 때문에 굉장히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공중부양 사건은 2009년 1월이죠. 미디어법 이 강행 처리 때문에 이제 그때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고 정계 은퇴 이후에 이제 이 일을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각인된 일들이었죠. 자, 우선 살펴봐야 될 게 이제 국가우주항공청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윤석열 당선인의 이 사천 지역 유세에서도 이 발언이 나왔고 그리고 인수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사천 유세부터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사천 유세 때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우주항공의 중심지인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있는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하고 이 지역이 항공우주의 요람이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국가나 민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항공우주이기에 사천에 거대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3월 3일 유세인데요. 이걸 조금 더 앞쪽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월 19일 진주 유세 때 이제 북한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북한 미사일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시 정찰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적인 안보 조건으로 항공우주가 발달이 돼야 된다라고 이미 언급을 하시면서 했는데요. 이 하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이재명,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약간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제 대전에서 과학기술과 연계해서 대전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재명 후보는 위치를 검토하겠다였고, 그렇죠. 예.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이제 대전이라는 걸 그렇죠. 이제 박았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과학기술 쪽으로 이제 연계를 했던 건데 네. 윤석열 이제 당선인은 이제 사천에 보시면 제3 공군 비행 훈련단이 있습니다. 그 이제 군사 항공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와 연결해서 즉 안보와 연결해서 이제 추진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왜 사천인가 이 질문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우진 대표 사천 그 현장들도 많이 다녀봤지 않습니까? 왜 사천이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사실 사천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과 관련돼 가지고 생산부터 연구 그리고 이제 인력 조달까지 관련된 인프라가 사실 상당히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산과 관련돼서는 항공산업 특화단지와 이제 그리고 항공 정비할 수 있는 MRO 특화단지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와 관련돼서는 주위에 재료연구원이와 전기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 테크노파크와 역시 카이의 개발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인력 조달도 상당히 중요한데 인력 조달 같은 경우에도 인근의 국립경상대학교 그리고 한국폴리텍 항공대학교 그리고 항공마이스터 고등이 있어서 사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인프라가 상당히 경쟁력 있는 곳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후보가 사천을 방문한 게 30년 만에 30년 만이에요. 예. 30년 전이면 김영삼 대통령이 네네. 고향인 거제를 가시기 전에 잠깐 네네. 들리신 거 저는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이번 사업들이 예. 주목을 받는데 이 국가우주항공청이라는 그 뭐 최초 제안자가 사실 경상남도 이제 공무원이었다는 얘기도 저도 한번 들었는데 그 공무원이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그 윤석열 뭐 대통령 당시 인수위에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각 시도별로 이제 한 명씩 이제 이렇게 차출을 하게 되는데 그쪽으로 아마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이 업무를 좀 더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이 또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 박사 얘기한 것처럼 지역에는 이제 사천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업체들 그리고 또 이제 연구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또 대학들도 좀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목소리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청장들이 여기서 좀 나와야 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그 국가우주항공청에 대한 민심들, 그 주민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 박사의 민심 탐방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항공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사천에는 약 40개가 넘는 우주 항공 관련 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40개가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왜냐고 하면 항공기 산업은 노동기술 집약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인력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산업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곳을 조금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정치하는 불독에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지역보다 사천에 들어서야 된다? 약간 이점, 어떤 지역적 이점을 가지고 있나요? 예, 이번에 그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사천 지역에 설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이 이 대한민국의 그 항공기 제조업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그 중소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중앙정부의 청이 생기면은 그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좀 더 빨리 확보하고 갖춰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업 에어포스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중앙정부가 같이 공동 투자의 개념이 좀 들어가서 장기간에 앞으로 후손들의 그 미래 먹거리와 많은 그런 거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항공 산업의 특성상 이 투기 투자비가 타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다시 원금 회원을 회수하는 시간까지 기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정부의 차원에서 이 특히 항공 중소기업들에게 금융 지원들을 장기 저리의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려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곤양면에 와 있는데요. 여기 지역이 항상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낙후된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로도 이렇게 쫙 급격하게 조금 경사가 있고 한데요. 여기 도로도 사고가 많이 나서 조금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조금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치하는 불독에서 민심 탐방 프로젝트 하러 왔는데 혹시 정치하는 불독 들어보셨어요? 그 MBC에서 밤 늦게 하는 거. 네, 맞아요. 밤늦게 하고 있어서 예. 네, 사천시에서 이런 건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사천시에서 이 곤양은 특히나 여기 서산면 세계면 중에서 제일 발전이 안 돼요. 뭐 여기 이 앞쪽 큰 길은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왜냐면 내리막이기 때문에 인사사고도 나요. 여기에 뭐 CC 카메라를 하나 달라 가속 카메라를 하나 달라 한 지가 5, 6년씩 돼도 시정에 그게 없대요. 예산이 없대요. 없다고 우주항공청 예. 설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뭐든지 챙겨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식사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뭐 수프나 뭐 이런 거 뭐 그런 데도 손님들이 또 가서 뭐든지 사실 거고 그럼 지역적으로는 괜찮죠. 경제 발전에는. 네, 지금 저는 이제 서포면에 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서포 전통시장도 있고 여기에 서포면 사무소도 있습니다. 사천의 서쪽에 있는 이제 서포면에 왔는데요. 여기 저 앞쪽에 보면 비토섬도 있습니다. 비토섬이라고 하면 우리 별주부전에 나왔던 그런 고향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별주부전에서 나온 고향이 가까운 만큼 여기 토끼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앞에 면사무소 앞에서 한 청년분이 기다리시고 있다고 하는데 그 청년분과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혹시 반갑습니다. 지역 주민이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천 지역이랑 삼천포 지역이랑 지역적 예. 괴리감이 조금 있다고도 들었는데 예. 실제로 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지금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어르신들로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도 젊은 세대지만은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사천, 삼천포가 칠천포가 되듯이 지금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천, 삼천포가 칠천포가 됐네요. 예, 예. 아시다시피
서산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기반 시설을 비롯한 많은 것이 낙후돼 있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난강땡 방류로 인한 서포 지역이나 사천만에 항폐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포어민을 비롯한 주민들의 생계가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천에서 청년 활동하고 있고 푸드트럭 하고 있는 양소연님 만나러 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양소윤 사장님 푸드트럭 하고 계신다는데 어, 어디 계신지 아세요? 네, 저희 언니인데요. 저쪽에 아, 언니세요? 네. 아, 양소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제가 내려갈게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정치하는 불독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드트럭 하고 계세요? 아, 네, 푸드트럭 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천에서 살면서 네. 청년으로 살면서 네. 조금 힘들었던 점 아니면 네.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네. 있을까요? 저희 사천시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쿨한 곳입니다. 굉장히 쿨한 곳입니다.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 그런 곳인데요. 네, 청년들한테는 안정감보다는 불안감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친한 디자이너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청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천시를 좀 알리고 싶어서 약간 사천시에 관련된 홍보물과 굿즈를 좀 제작하고 싶다고 좀 하셨는데 사천시에는 그런 선례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안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금 타 지역에서 전시회도 하고 다른 업체와 굿즈 제작해가지고 지금 좋은 행보를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으시고 저희 또 친구 중에는 사천시의 해변을 알리고 싶어서 그런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왔는데 막상 거기 가다 보면 상인들과 많이 부딪힐 때도 있고 지하철 공무원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셔가지고 너희 합법적으로 하는 거 맞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곳이라고 하는데 좀 사천시에서는 안정감을 좀 주는 그런 사천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분들께 청년들에게는 어떤 도움 아니면 정책이 있으면 좋을지 그런 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대 간의 차별을 두고 이렇게 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특성상 여기는 중장년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평균 나이가 47세거든요. 그리고 40세부터 60세 나이가 40%가 이상이 분포되어 있어서 일단 청년 세대가 열정적이고 체력이 좋잖아요. 그런 청년 세대와 그다음에 실패와 성공을 많이 겪었던 그런 중장년 노인 세대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일으키는 그런 정책 사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옛 사천권의 민심 탐방 진 박사가 해봤는데요. 그래서 진 박사가 뽑은 민심 탐방 키워드는 어떻게 정리해 보셨을까요? 저는 우주항공 사천. 네. 역시 그걸 우주항공청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죠? 네. 이런 질문을 좀 처음부터 시작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왜 필요한가? 국가우주항공청이 뭐 제가 전담 조직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기관들을 살펴봤더니 뭐 국방부도 해당이 될 테고 뭐 산업통상자원부도 해당이 될 테고 방사청 뭐 이런 데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소방청도 좀 관련이 있더라고요. 해외에 보면 이런 기관들이 많은데 왜 필요한지 우리 진 박사가 먼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폭발적인 산업이기도 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도 한데 정확하게 우주항공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거대 공공연구정책관 산하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주와 관련된 우주 개발과 관련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은 담당 부처가 약간 미흡한 경쟁력이 떨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흔히들 우리가 나사라고 하잖아요. 네, 나사면 다 뭐 세계인이 다 아는 나사.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나사라고 하는 항공우주국, 그리고 영국에서는 우주국, 프랑스에서는 국립우주센터, 그리고 독일에서는 항공우주국이 있고요. 우리와 가깝게 일본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국가항천국, 연방우주국이라고 이제 우주항공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주요 나라들은 어쨌든 전담 조직이 다 있잖아요. 우리 익숙한 게 이제 미국의 나사 뭐 이런 게 네, 있지만 맞습니다. 다 있단 말이죠. 근데 한국만 없네요, 그죠? 네, 한국만 없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항공 개발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담 기구가 꼭 필요하다 이런 거에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한 이유를 살펴봤고요. 아까 이제 그 클러스터 회장 얘기인데 업계 입장을 대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방송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요구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리해 보셨을까요? 네, 제가 현장에서 조금 느낀 바로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이제 민수 사업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된 사업이 이제 군수 시장 쪽으로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군수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떠한 특수한 사항이 발생해야만 조금 시장이 확대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조금 규칙적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민수 시장 확대와 관련돼 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국내 기업은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기업 간 혹은 지자체가 이제 공동 투자 방식으로 민수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뭐 공동 투자한다면 지자체만 나서도 될 문제는 아니고 정부도 나서야 되고 대기업도 다 같이 나서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겠죠. 맞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추가적으로 금융 지원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주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 생산이 아주 길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금 회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금융 방안이 조금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이제 물어봤는데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도대체 이제 이게 그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그런데 이제 주기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연구 개발부터 해가지고 이게 납품해서 이제 이렇게 대금을 받는 기간까지 짧으면 10년. 이게 많게는 뭐 20년에서 50년 걸리는 게 세대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쨌든 이 10년 동안 사실 뭐 이렇게 개인 기업의 이제 입장에서는 좀 버틸 수 있는 자금 여력들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인터뷰 들었던 것 중에 굉장히 좀 주목해서 들었던 게 이 청년분 그 푸드트럭 창업에서 청년분이 계셨는데 사천이 청년에게 굉장히 쿨한 곳이다. 저는 좋은 뜻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좋은 뜻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좀 어떤 정책들을 하길래 그렇습니까? 네, 아까 이야기한 거는 사천에 오는 청년 안 맞고 가는 청년 안 막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게 소통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천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선례가 없다 아니면은 이것을 갈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진행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일단 사천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사실 사천시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둬야 되고 사실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사천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사천 청년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인가 회의는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한 번인가.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가까이 운영하는데 한 번 정도는 너무 적은 숫자고 그래서 앞으로 사천시가 청년에 대한 소통과 청년을 통해서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 조금 더 관심을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이 대변이 삼천포권이죠. 삼천포권에 민심 탐방하러 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는 노을이 너무 예쁘다고 알려진 실안 해변인데요. 이 창원에서 볼 수 없고 오직 여기 사천에서만 볼 수 있는 이 멋진 바다를 거닐다 보니까 야, 그냥 보시다시피 여기 죽방이 있거든요. 이 옛날 방식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는 건데요. 야, 물고기들이 아무래도 상처도 좀 적게 나고 훨씬 더 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식단에 오르지 않겠냐. 그런데 와, 참 이쁘네요. 여기 죽방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잠깐 들어가서 봅니다. 선생님, 잠깐 들어가서 뭐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그 MBC 경남 정치하는 불독에서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여기 뭐 어떤 고기가 주로 잡힙니까? 죽방님은 원래 저 멸치가 많이 잡힙니다. 저기 죽방을 보면은 예. 나무마다 좀 색깔이 좀 달라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저거는 저 재작년에 예. 그 집중호우 때 그 난강 방류로 인해 가지고 육상에서 강 하천을 통해 가지고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가 그 일주 보면 이제 바다에서 생성된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면 재해 쓰레기지. 재해 쓰레기가 많은 양이 와가지고 죽방이 파손된 걸 저희들이 임시로 저를 세워둔 겁니다. 보수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많이 왔습니까, 그게? 그게 이제 쓰레기가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찼거든요. 그리고 높이는 한 3m 이상. 3m까지요? 예. 육지에서 직접 죽방으로 가서 관람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고기도 보지만은 그 해양 쓰레기나 이런 문제점도 직접 봉으로 해서 해결 방안도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은 하고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죽방으로 가는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 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좋은 곳만 보지만 반대로 우리가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오염을 시키잖아요. 예, 예. 그런 쓰레기 부분, 해양 쓰레기 부분도 좀 지적을 하셔서 네. 그건 제가 좀 관광객 입장에서 혹시 저는 그렇지 않았나 좀 반성이 좀 됩니다. 그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 삼천포 권역인데요. 여기는 성포 마을입니다. 저 성포동이라고 하겠죠. 근데 여기는 사천에 이제 보통 이제 보면 이제 바다가 있다 생각했는데 농사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도 있고요. 약간은 바닷가에서 볼 수 없는 모습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경남 정치하는 불독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여쭤봐도 될까요? 와, 되게 근데 주로 농사 뭐 지으시는 거예요? 저희는 포도 농사랑 참다래 농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참다래는 한 2,500평 정도, 와. 포도는 1,500평. 지방선거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제 전망을. 저희는 이제 너무 이제 한쪽 당만 우리 이 지역을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 시골이 좀 힘든데 예. 너무 발전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도 좀 바뀌었으면 싶고 저희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이 균형을 맞춰줘야 좀 발전할 것 같은데 너무 한쪽만 치우치니까 사람들이 예. 좀 안일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뭐 일리는 말씀이세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어떤 문제가 주로 있다고 그래서 느끼시는지. 이제 이 선거를 나가지고 당선 이제 뭐 선거 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막 당선이 되면 뭘 다 해줄 것 같이 하잖아요. 지금 다 예. 그렇게 하는데 막상 그 사람 되고 나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럼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뭐 이 균형 발전이 되고 하면은 지금 항공도 저래 와가 있고 하는데 좀 발전이 많이 되었으면 싶은데 너무 시골이 지금 침체되가 있으니까 좀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요. 좀 바꿨으면. 네. 그 혹시 그 보니까 지방선거 때 보니까 무소속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나중에 근데 결국 그 무소속들이 돼가지고 다시 또 그 당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아. 그러면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지금까지 여기는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사천시 모범 운전자의 앞인데요. 아무래도 모범 운전자로 이제 활동하신 분들께서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MBC 경남 정치하는 불독입니다. 사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삼천포와 사천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천포 주민과 사천 주민의 괴리감이 좀 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예,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된 후로 이제 분리지기는 사천 읍면지역, 삼천포 동지역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택시업으로 봐서는 그렇게 통합이 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 아직까지 택시 요금 체계도 좀 틀릴 뿐더러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도 같은 지역이지만 다른 지역으로 또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주민은 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제가 오다 보니까 예. 교통이 그렇게 좀 불편하다는 느낌 좀 많이 받거든요. 네네. 그 실제로 이렇게 많은 길을 다니시잖아요. 네. 교통이 좀 어느 정도 불편하신가요? 여기 보면. 교통이라면 삼천포 동지역으로 현재 봤을 때 애수욕장 입구에서 지금 현재 고성군 아이면 쪽으로 아이면 사무소 앞에까지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발전소 부분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차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 도로는 좀 확장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는 영궁 수산시장인데요. 이야,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 것답게 다양한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남해안에서 이제 가장 값싸고 다양한 종류에 이제 우리 침이 넘어갑니다. 다양한 해산물과 생선들을 계절별로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방송 끝나고 해안 타고 가서 여기 상인분들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네. 주로 지금은 어떤 게 별미다? 어떤 게 가장 맛있다? 추천해 주신다면? 지금은 갑오징어도 지금부터 제철이고요. 예. 그다음에 도다리. 예. 이 시갈이 이런 게 지금 제철입니다. 그렇지. 봄도다리하고 또 갑오징어 하면 이 군침이 도는데요. 보니까 이 시설물들이 조금 낡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좀 개선이 좀 더 됐으면 욕심이 좀 있는데요. 특히나 수산물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 비해서 노후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상인회에서는 관리하기가 좀 힘이 들고요. 주기적으로 뭐 바깥 외벽에 이런 보수공사라든지 안 그러면은 주위에 이런 또 볼거리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고객들이 왔을 때 지겹지 않고 또 다음에 이 용궁수산시장을 찾아왔을 때 야, 이번에는 또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끔 예, 그런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지금 카드나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페이백 행사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인들이 부담 없이 좀 할 수 있게끔 이 비과세를 좀 늘려주시고요. 또 카드 수수료도 조금 더 감면을 시켜줘야만이 상인들이 또 고객 맞이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좀 덜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네, 이번에는 이제 이 대변이 그 옛 삼천포권의 민심 탐방을 해봤는데요. 이 대변 키워드 정리한다면 어떻게 해보실까요? 뭐 보셨다시피 사천의 매력이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보통 매력에 빠져들 때는 눈을 제대로 안 뜨는 것 같아요. 제가 눈이 생각보다 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천, 삼천포의 저 매력이 굉장히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매력들이 있을까요? 삼천포와 사천 지역 자체가 보면요, 관광이 너무 발전돼 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창원인데 우리 창원에 없는 많은 자연환경, 특히 이제 그 전국 그 아름다운 배경 백길에 들어간 무지개 도로 거기도만 봐도 좋고 케이블카 여러 가지 많은데요. 조금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이 너무 많은데도 좀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못 살릴까요? 예, 그 주로 이제 사천에서 이제 남해로 가는데요. 여기가 보통 보면 이제 지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각자 자기 실적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어차피 하나의 코스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있는 재원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괜찮은 자연 경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자리도 좋아요. 사천이 네. 많고 그런데 인구는 또 줄고 있고 맞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인터뷰하는 중에 그 모범 운전자의 기사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진 박사가 얘기했던 이제 그 옛 사천권 이 주민들도 그런데 이 도로 문제, 교통 불편 문제 여러 번 지적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이제 촬영을 해서 가는데도 그리고 과거에 제가 갔을 때도 보면 도로가 생각보다 좁아요. 주말 같은 경우는 차량이 이제 가다 보면은 진입로는 작은데 차량은 몰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 부분 같은 경우는요. 사천과 삼천포가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그 버스가 늘리기보다는 버스의 운행 횟수를 증차해버린 거죠. 보통 버스들이 하나의 코스, 버스의 노선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사천은 보니까 시간대마다 또 가는 곳이 달라지고 노선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 자체도 불편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가용을 운전할 때도 도로가 협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나가기도 어렵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진 대표님이 지금 아까 VCR에서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 없잖아요. 대로가 있는데 이게 사람 보행자를 보호해주는 시설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노인 사망률도 증가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죠. 네. 그 주민들 얘기 듣고 우리 진 박사께서는 그 교통지수죠. 교통정보 타스 그 자료까지도 한번 확인해 봤다면서요. 실제로 좀 어떻던가요? 네, 저도 이제 교통사고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2020년 기준 사천시의 최근 5년간 교통사고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실제로 늘었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고가 좀 늘었냐 이런 걸 좀 살펴보면요. 노인 사고, 그리고 이륜차 사고,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 사고가 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사고를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거 실제로 조금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에 이제 밤에는 좀 어두운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보행자가 안 보인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차들이 조금 빈번하게 과속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걸어 다닐 때도 이제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처럼 이러한 약간 빈번하고 그다음에 좀 단순한 경각심이 없어서 발생한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천은 이제 그 노인 그리고 보행자 사고가 좀 굉장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 이런 분들 도로의 건들 좀 개선한다면은 굉장히 소중한 인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우리 인명들을 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천하면 저는 좀 생각나는 이게 도로 여건이 교통사고가 좀 있었는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여상규 의원이 2016년 5월 달인가 그때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함께 타고 있던 분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사천읍 사주리 이게 사주교라는 다리가 있었는데 이게 교각대가 이게 승용차하고 충돌하면서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사고였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하일청 전 시장이죠. 이 사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게 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2기 민선 이제 시장이 되고 나서 이제 2달여 정도 있다가 이렇게 일어난 사고인데 이 서울 가던 길이었대요. 그 이제 서울 가던 이제 경부고속도로 달리다가 이제 빗길에 미끄러져서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함께 타고 있던 분과 그리고 이제 하일청 전 시장에 이제 같이 이제 사망하는 이제 경우였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이게 하일청 시장이 이 행안부 그리고 환경부의 업무 협의차 올라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좀 이렇게 순직 처리를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함께 타고 있던 분이 당시에 이게 국민회의 진주을 지구당 사무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당 관계자와 갔기 때문에 소문은 어떻게 났냐면은 당시에 무소속이던 하일청 시장에 이제 입당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가던 길이었다. 그래서 순직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사천과 관련된 교통사고들이 좀 많았다는 점들이 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민심 탐방하면서 대체로 그런 게요. 이 사천권 주민들을 만나보면 그 사천과 삼천포 갈등 뭐 다 없어요. 해결됐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삼천포 분들 만나보면 몇 분들은 뭐 지금도 좀 있는 것 같다. 뭐 요금 체계도 다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양쪽 지역 다 마찬가지였는데 이 남강댐과 관련된 이게 4천만의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 죽방염 하시는 분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 상황이 좀 어떻던가요?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기 쉬운 키워드는요. 우선 좋은 것은 다 진주, 안 좋은 것은 사천. 이제 사천에 이제 난강댐이 나가는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물이 이쪽으로 흐르는데 인공적으로 가하천이라고 약간 사천 방향으로 이제 물을 방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초에 1,016톤 정도를 많이 방류한다 가정했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4천만 어업의 80%가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홍수 때나 아니면 장마, 특히 그 2020년도에 저희가 2년 전에 보면 집중호우가 있었잖아요.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대거 이제 범람을 한 거죠. 그러면서 피해를 본 분들이 89명이 이제 저희가 이제 6억 5천만 원 정도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18명의 9,300만 원 정도가 배상이 된 거죠. 71명이 제외된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사천에 계신 분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아까 그 죽방염 하시던 그 어업인도 이제 그 수해 때문에 이제 그 죽방염이 이제 시설인물이 이제 파괴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당시 피해가요. 이 축동면, 곤양면 그리고 마을이 뭐 침수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남공단도 이제 피해가 있었고. 침수 위기를 겪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문제가 이제 한두 번이 아닌데 이게 사실 좀 역사가 좀 굉장히 오래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진 대표, 진 박사 어떻게 봤습니까? 역사도 오래 거슬러 가고 실제로 사례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왜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뭐 사천시라든가 경남도가 좀 움직이지 못했을까 그런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대변이 아까 사천 주민들은 이제 피해라고 했는데 이게 사천 기준에서 보자면요. 이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이 진주를 위한 남강댐이 사천의 일방적인 희생이다. 이렇게 사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 현재 진주의 이 시가지라는 게 이 남강댐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래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남강댐을 만들면서 그 가장 가까운 지역에 이제 평거 신안 지역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 됐고, 그다음에 뭐 장제지구에는 이제 뭐 시외버스 터미널이 들어선다든지 또 칠암지구에는 주거 지역이 들어서는 이제 진주에 굉장히 좀 인구 증가 발전을 가져왔는데 이 남강댐 물을 그 남강 쪽으로 이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가화천이죠. 가화천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천만으로 내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닷물이 이제 담수화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업 피해 그리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이런 피해들이 지금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 여러 번 이게 보상 신청을 하고 이랬는데 번번이 이제 실패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어졌던 거죠.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뭐 남강댐 같은 경우는 이 치수 능력 정대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단목댐 중에 이런 반대 때문에 지금도 못 하고 있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현재 7차례 이제 사천 어업인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근데 전부 패소했어요. 만약 이걸 뒤집으려고 하면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야 돼서 이제 환경보호 측에서 말하는 방법은 이제 도와주고 싶다, 보상해주고 싶다, 하지만 규정이 없다 이러는데 이제 특별법 제정론이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제 한 교수분이 하신 말씀이 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사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난강땡 지속 증대 사업은 의미가 없다. 네. 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런 지역 갈등들 다음에 우리 진주 가게 되면 진주 분들 입장들 어떻는지 한번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대 선거 결과들을 한번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선 제가 대선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대 대선이죠. 이 사천 지역은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62.88%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경남 전체가 58.24%인데 이게 이제 그 윤석열 후보에게 사천 지역은 좀 더 많은 표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9대 대선 때는 이 경남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36.73%의 표를 줬는데 사천은 이보다 적은 31.47%였습니다. 그리고 18대 대선은요. 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남 전체적으로는 63.12%인데 사천은 68.91%. 이 대선만 보면 전반적으로 이 보수 진영 후보에게 많은 표를 줬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총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총선은 우리 이 대변인 정리해 주시죠.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지역이 통합 18대 이전까지는 남해, 사천, 하동 지금 이제 그렇게 불리지만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남해, 하동 따로 뽑고 사천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 18대 대선이 저희 총선이 좀 인상 깊게 봐야 되는데요. 강기갑 의원이 18대 때 이방호 당시 현역 의원을 상대로 무려 178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 4구 총선의 최대 이변이었다 그러는데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이방호 후보가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는데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공천 학살이라는 이런 말까지 등장하던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예.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무총장을 당시 이제 초선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처음 했으니까 맞습니다. 초선밖에 안 되는 강기갑 의원이 어쨌든 따돌렸다. 굉장히 이변이었죠. 당시. 큰 이변이었죠. 지금 그 당시 여론조사, 그다음에 출구조사까지도 이방호 의원이 이겼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뒤집어진 거죠. 네. 굉장히 이제 이변이었고 또 우리나라 헌정에서 공중부양이라는 또 특이한 기록도 남기신 분입니다. 의정 활동도 굉장히 좀 많았어요. 농민들을 위한 정책들도 많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법 강행 처리 때 이제 국회의장실에서 이제 이렇게 공중부양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큰 족적을 남기는 그 강기갑 의원 고향이 이제 사천 출신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 사천 시장 선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시장 선거도 역시 이제 저희 보수가 강세 지역이라고 하지만 또 무소속도 상당히 또 강세 지역인 지역이 또 사천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의 이슈는 역시 삼선이 유력했던 송도근 전 시장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어떤 후보가 올라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이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두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송도근 시장이 지금 이제 공석 중이죠. 그럼 이제 시정이 이제 비어 있는 상태고 예전에 정만규 시장도 이렇게 중간에 이제 선거법 위반도 있었고 뇌물 혐의도 중간에 낙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좀 이렇게 되풀이된 사천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게 이제 뭐 꼬박 2달 앞인데요. 지방선거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진 대표부터 한번 먼저. 저는 이제 여야를 떠나서 실제로 많은 청년 후보군이 전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시의원, 군의원이 가장 많이 출마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 아니면 군수도 이렇게 출마하는 경향인데 이번 사천시에서는 어떤 청년이 여야를 가려서 나올까 이런 거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지역분들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18세 이상부터도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올해 초부터 이제 18세 이상이면은 이제 피선거권이 주어져서 이제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전국 청년 네트워크 대표이기도 한데 사천에서 특히 경남에서 18세 이상 혹시 출마하겠다. 내가 고3이죠. 고3이 담임생이 몰래 나 출마할래요 이렇게 하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사천까지는 아닌데 이제 18세는 아니라도 이제 막 대학생 분들은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비 후보 등록한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천 말고 경남으로 조금 넓혀서 다른 지역에는 어떤 출마자들이 있을까, 청년 나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이번 선거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진출할지를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이 대변 사천 지역 이번 지방선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3월 29일 기준으로 이제 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소속 1명, 국민의힘 소속은 6명, 무소속 2명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도 국민의힘 후보가 좀 월등하게 좀 많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보수가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대통령 선거를 이기면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있지만 근데 저희가 간과해서 안 될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차상돈 후보라고 무소속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20대 총선, 2016년이죠. 그때 사천에서 무려 49%의 득표를 했어요. 사천 기준. 49.33. 예, 그렇죠. 대표였습니다. 49.33을 했었고 지난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천시장으로 출마해서 44%가 넘는 득표를 했거든요. 그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그렇죠. 받았죠. 공천을 받고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 무소속으로 나오면 더 당선 확률이 높다고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진 개인적인 저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좀 더 긴장을 하고 또 이제 그 VCR 보시면은 한 당이 너무 많이 한다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스스로가 그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록 많이 하지만 많이 한 만큼 그래도 지역 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요. 사천 같은 경우는 지금 진영익 대표님 오늘 저희가 첫 방송을 하잖아요. 경남대 청년이 6번째를 많았고 항공우주 산업 때문에 청년이 많았던 곳입니다. 근데 점점 떠나는 도시가 돼버렸거든요. 그 사천 발전을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 저희 소속 후보들이 바른 정책과 주민을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펼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국가우주항공청 때문에 굉장히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사천 지역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선거에는 두 주체가 있죠. 후보자와 유권자. 저희 정치하는 불독은 이 유권자들의 민심,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진 박사는 뭐 끝나고 우리 이제 우동 먹고 막 있잖아요. 되게 추운 날씨였는데. 맞아요. 그럴 때면서 꽃미남처럼 막 그냥 뛰어다니고. 아니 그래 진짜 이대변은 뭐 그 한 접시 못하고 그냥 오뎅만 먹고 말았던 거예요.